그러면 모두의 컬러 발표를 여기 켜지잖아요. 그럼 모두의 컬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명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과정, 예상 결과, 느낀 점과 추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생산 및 전달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표현수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데 그에 따라 퍼스널 컬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스널 컬러란 무엇일까요? 퍼스널 컬러란 사람의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미용 이론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사람의 피부색을 뜻하는 것이 아닌 피부에 어울리는 색상을 말하는 것이기에 색을 직접 대보면서 어떤 것이 피부에 잘 어울리고 혈색이 더 좋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간단한 분류로는 웜톤, 쿨톤이 있고 이 웜톤, 쿨톤에서 각각 봄, 가을과 여름, 겨울로 나뉘는 사계절 분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웜톤, 쿨톤 이 두 가지로 클래스를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에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면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도 존재하고 10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딥러닝 AI를 활용한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퍼스널 컬러 진단은 전문가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끼리도 다른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를 통해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서 주관성을 줄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최종 결과물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컬러 추천 및 비슷한 피부톤의 연예인 사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데이터셋 구축에서는 이미지 수집과 레이블링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하였고, 그 뒤에는 모델링과 웹 개발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하였습니다. 단계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으로는 먼저 사전 계획 기간을 갖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웹 서비스 구축 순으로 진행하여 총 7주의 개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저희는 AI 허브의 가족 관계가 알려진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당 다양한 조명과 방향에서의 사진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업로드하게 하기 때문에 정면 사진만 필요하였고 또 여러 조명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서 이 데이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 1,062명에 대하여 3,728장을 수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레이블링입니다. 이미지 분류에서 개와 고양이 같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개고 고양이인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앞서 말했듯이 객관성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논문을 통한 지표를 사용하여 자동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레이블링의 목적으로는 일일이 비교하여서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감소와 또 주관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용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관등 평가를 통해 웜톤과 쿨톤을 분류하였고 해당 톤에 대해 피부색을 측색하여 값을 정리하였습니다. 관등 평가는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 해당 연구에서는 시각을 통해 어울리는 색을 톤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측정된 값은 웜톤과 쿨톤 모두 뺨과 이마에 대해서 각각 기록되었는데
저희는 뺨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피부색을 뺨의 색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측색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색 측정을 랩 색상 모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랩 색상은 인간 시각의 지각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색 공간입니다. 그래서 L값을 통해서 색상 밝기를 나타내고 B값을 통해서 색상을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이제 그 값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 영역의 픽셀마다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 분류하게 한 뒤에 최빈 값이 그 최종 퍼스널 컬러로 분류하게 하였습니다.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 영역 크롭은 MT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그림에는 얼굴 영역을 보았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즉 쿨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쿨톤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류된 3,728장의 데이터들을 레이블링 하였을 때 트레인 데이터는 총 3,621장, 테스트 데이터는 107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동 레이블링 결과 트레인 데이터는 웜톤이 3,047장, 쿨톤이 574장으로 분류되었고 테스트 데이터는 웜톤이 87, 쿨톤이 20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동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논문값과의 유사도를 통해 분류된 레이블링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수동으로도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수동 레이블링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퍼스널 컬러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수동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만 수동 레이블링을 추가로 진행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수동 레이블링한 테스트 데이터는 웜톤이 77, 쿨톤이 30장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둘의 일치도를 어큐러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0.90으로 90%의 일치율을 보여서 자동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신뢰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테스트 데이터는 모두 모델 학습 후의 평가에 사용해 보기로 하고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시에 사용해 본 모델 종류로서는 크게 KNN과 CNN이 있습니다. KNN은 자동 레이블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최종 CNN을 사용했을 때의 그 모델 평가의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KNN의 성능은 50에서 70%가 나타났고 이 성능은 연예인 데이터를 먼저 클래스별 50장씩 총 100장을 모아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뒤에 레이블링이 완료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CNN을 이용하여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CNN 모델로는 모바일넷과 VDD16, 레지넷 50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고 그중 VGG16은 사전 학습한 것과 사지 않은 것 모두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중 최종 모델은 레지넷 50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실험은 배치 사이즈와 러닝 레이트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여러 번 시도하였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와 로스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확인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서도 변화를 주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단일 조명에서 촬영된 이미지로만 먼저 학습한 모델에서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모바일넷이 0.81, 레지넷이 0.92, VGG가 각각 0.67과 0.64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는 레지넷에서 성능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조명에서도 그런 데이터에서도 같은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레지넷에서 역시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단일 조명 C보다
오히려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즈넷은 최종 모델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봤던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이 좀 심해서 그럼 클래스 간 데이터가 균형할 때는 성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하게 맞춘 뒤에도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0.77로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적은 데이터인 쿨톤에 맞춰서 밸런스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언더 샘플링이어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양 자체도 줄어들면서 성능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버 샘플링을 진행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어떨까 했지만 안타깝게도 주어진 환경에서 커널이 자꾸 끊겨서 그 후에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레지넷 50 모델을 선택하고 다양한 조명에서 불균형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치 사이즈는 32, 학습률은 0.0001로 진행하였습니다. 방금까지 본 것은 자동 레이블링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지표였습니다. 즉, 어큐러시를 본 것이었는데, 그럼 이제 수동 레이블링을 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레지넷 50에서 보면 회색 그래프가 수동 레이블링에 대한 값인데 모두 성능이 저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인 데이터의 그 레이블링 방식과 이 수동 레이블링 한 것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동 레이블링 한 것에서의 그 추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표는 모델별로 자동 레이블링과 수동 레이블링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자동 레이블링에 대한 성능이고 보라색이 수동 레이블링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다른 모델에서도 수동 레이블링 한 것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추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 레이블링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정확도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웹페이지에 연결하여 웜, 쿨,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 뒤에 그에 따라 추천 컬러가 나오고 또 나와 피부색이 비슷한 연예인을 보여준 뒤 연예인의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 이유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외적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스타일링을 받는 연예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플라스코로 구현한 웹페이지 사용 플로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먼저 업로드합니다. 이때는 너무 그늘지거나 밝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비율과 함께 출력되고 그 톤에 맞는 컬러 차트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렌즈와 헤어 컬러도 추천해주고 그 뒤에는 나와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연예인 탑3를 반환한 뒤에 그의 패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프레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쿨톤 96%, 웜톤 3%로 비율이 뜨고 그 다음에 컬러 차트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머리 색깔 어떤 게 어울리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컬러 렌즈 색깔과
나와 비슷한 피부톤이 비슷한 연예인을 3명 반환한 뒤에 그 연예인의 스타일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고백을 눌러서 다시 다른 연예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웜톤이 나왔고, 웜톤에 대한 컬러 차트와 머리색, 그다음에 컬러 렌즈 색깔과 위에서 선택한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피부톤이 비슷한 연예인 3명과 그 패션 스타일링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최종 결과물들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와 다른 유사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은 자동 레이블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주관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 피부의 연예인을 반환하여 패션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을 보면 레이블링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저희는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고 성능 또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클래스를 4계절 분류로 하고 싶었는데 자동 레이블링에서 모든 클래스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 첫 시작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수동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자동 레이블링과 비교해 보았으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명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유한 퍼스널 컬러를 나타나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후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시킬 때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분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간 설정을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으로 하고 또 조명은 밝고 치우침 없는 이미지를 퍼스널 컬러를 다른 조건에서도 같이 분류하여서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의의가 아닐까 합니다.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과 레이블링 등의 전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또 문제 정의와 전제 설정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협업 시 코드를 합치는 방법이나 일정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